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입니다. 레인지로버 차량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번호판이 없습니다. 안에 비닐도 그대로죠. 레인지로버를 출고를 하실 때 아예 그냥 차량 출고를 오토소닉스에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 신차를 구매하는 과정을 일단 살펴보면요, 내가 전라도에 있건 경상도에 있건 충청도에 있건 서울 수도권에 있건 간에 솔직히 할인 시즌이 됐다 그러면, 아니 100만 원이라도 싸게 사는 곳을 찾는 건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상도 사람인데 서울에서 구매할 수도 있고, 전라도 사람인데 충청도에서 구매할 수도 있잖아요. 어찌됐건 구매를 하고 완납 처리를 한 후에 번호판을 달기 전에 전시장에 가서 정석대로라면 내 눈으로 이 차에 뭔가 조립사항이라든지 외관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없는가를 꼼꼼히 살펴본 후에, 그리고 번호판을 달고 일단 틴팅 먼저 해야 되잖아요. 틴팅 하러 보냈다가 그거 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뭐 유리막 코팅을 하건 PPF를 하건 오디오 튜닝을 하건 방음을 하건 이렇게 하는 건데, 차를 이제 레인지로버 정도가 되면은요, 이게 신차 가격이 지금 2억 5천이 넘어가거든요. 이 정도가 된다는 걸 뭐 이 급을 분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으세요. 처음부터 수입차를 처음 사는 사람이 레인지로버를 사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네, 거의 드물어요.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저도 레인지로버를 갖고 있지만 기존에 벤츠를 갖고 계셨다, BMW다, 뭐 렉서스다, 포르쉐다, 이렇게 어떤 차든지 간에 이 차 타다 저 차 타다, 아니면 이 차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사든지 수입차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다음 차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그 과정을 이미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이제 신차 딱 구매할 때 계약금 넣고 출고 일정이 잡히면 업체들부터 선별해서 연락들을 쫙쫙쫙쫙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썬팅집으로 보내서 신차 검수하고 썬팅하고 PPF 집으로 다시 또 보내가지고 필름 씌우고 또 이제 유리막 코팅 광택하기 전에 오디오 방음집으로 가서 이제 이거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돌려요, 차를. 그래서 신차 출고하고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일주일 정도 업체들 순방을 하고 나서 이제 인수를 받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토소닉스에서도 보면 이 앞전에 뭐 BMW X5도 그랬지만 이 차량도 탁송으로 캐리어를 통해 가지고 차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오토소닉스의 카페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한데 블로그도 있고, 모든 상품 오픈 프라이스, 현금 카드 무조건 동일가, 부가세 다 포함, 이렇게 해서 시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소비자가 가격대별로 선택할 수 있게끔, 취향별로 선택할 수 있게끔 라인업을 딱 구축을 해놨어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방음, 소음을 줄여야 되니까, 그리고 이 레인지로버의 아쉬운 음질 개선, 메리디안 오디오가요, 시그니처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요새 벤츠하고 BMW가 기본 오디오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거에 비해서 이 레인지로버는 기존 모델 대비 개선됐다고는 하는데 아쉬운 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메리디안 시그니처 시스템이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순정 옵션이. 그리고 뭐 메르세데스 마이바흐의 부메스터 4D 서라운드 시스템이 1300만 원, BMW의 바워샘 윌킨스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시스템 1000만 원, 이렇단 말이에요. 다 1000만 원짜리 오디오 시스템인데 나는 차종은 레인지로버를 선택을 하고 오디오 시스템은 셋 중에 골라라 그러면 부메스터나 바워샘 윌킨스를 선택하지 메리디안을 선택하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오디오를 업으로 한 게 24년인데 저는 음악을 워낙 좋아하고 금수저였다가 집이 쫄딱 망했다가 자수성가한 타입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좋은 음질의 음악을 들었어요. 막 인켈 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집이. 지금도 이제 홈오디오에 꽤 많은 돈을 써서 하고 있고, 오디오 생활을 오래 했어요. 초등학교 때 LP 듣고 다녔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질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메리디안은 스피커를 OEM으로 납품을 받고 메리디안 오디오 설계를 얘네가 해놨는데, 이게 오디오 설계를 하고 차를 오디오가 잘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가 아니고, 차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메리디안이 오디오를 맞추다 보니까 허접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스피커의 등급으로 깐다기보다는 조립의 아쉬움이 더 큰 차량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거를 개선하는 작업을 제가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라인업이 430만원, 550만원, 660만원, 770만원 이런 식으로 오디오 품목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오디오에 대한 중요도가 다르니까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그리고 전체 소음을 줄이는 전체 방음은 제가 레인지로버 오너이기 때문에 안 해본 게 없을 거지 않습니까? 레인지로버만 지금 세대를 타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레인지로버는 노이즈 캔슬링도 있고 전반적인 소음에서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설계를 해야 그걸 소비자가 잘 모르는 사람이 마누라가 애들이 이렇게 딱 탔을 때 오, 아빠 차 조용해졌어, 당신 차 조용해졌어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다. 요 구성을 해놓은 게 레인지로버 전용 전체 방은 125만원짜리예요. 근데 앞에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놨어요.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거기다 대고 다른 데는 3일 동안 해주던데 점점점점점. 그쪽 가시면 되는데 3일 동안 그 방음 맡겨보셔서 순정 상태랑 3일 동안 방음 300만원, 400만원 주고 한 거 비교해 보시면 될 텐데, 저희 거 125만원짜리 방음한 거랑 뭐 더 얘기 설명할 게 없어요. 네. 거꾸로 얘기를 해서 4시간 반이면 끝날 거를 왜 3일 동안 하는 거지? 저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엔지니어 이전에. 여기다가 깔아놓고 일단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 뜯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요 차 들어와서 스피커 달다가 요거 방음 깔짝깔짝하고 요거 하다가 요거 하고, 이런 경우. 아니면 이 차를 처음 봤어. 레인지로버가 벌써 2022년부터 3년 동안 신형이 나왔는데 이 차 소음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손님 차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런 업체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일주일 깔아놓고. 뭐 거기에 맡기시고 싶으시면 그쪽 맡기시면 되잖아요. 제가 돈 내서 제 차 레인지로버 구매해서 제가 맨날 밤새 갖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막 해서 상품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했는데, 딴 데는 4시간 하던데, 딴 데는 뭐 나흘 동안 하던데, 3일 동안 하던데, 3시간이면 수술이 끝나는데 개복해가지고 한 3일 환자 눕혀놔봐. 3일 동안 수술을 해주신 곳이 너무 잘하는 명의지.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네. 뜯는 것도 저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로버 도어 트림 탈부착하는 게 뜯는 게 한 1분? 조립하는 거 1분 20초 정도. 근데 그거를 뭐 한 30분 동안 문짝 하나 뜯고 이러면은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근데 30분 동안 뜯었는데 막 요런 데 부러뜨려 놓고 그런 거죠, 뭐. 그걸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데서 이제 낚여봐서 이제 엄청난 고통스러운 그 경험을 해봐야 이제 다신 안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저한테 온다든지 뭐 그런 결과. 작업 잘하는 곳을 왜 찾아가야 되는가? 여기는 얼마나 숙련도가 높으면 레인지로버 전체 방음을 4시간 반 만에 끝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메리디안 오디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오디오 시스템에서 원래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한 차들이 있죠. 레인지로버, 지바겐, 포르쉐, BMW의 SUV들, 메르세데스의 SUV들은 일단 기본 오디오가 저음이 엄청나게 세야 돼요. 그분들의 음악 듣는 취향 성향이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고, 한국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대신에 우리는 이제 뽕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음만 잘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저음과 고음도 잘 나와야 되는데, 요즘 또 트렌드가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돼 왔잖아요. 우리나라는 급성장을 쭉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음도 빵빵하면서, 빵빵하다는 건 이제 딱딱 끊어쳐야 돼. 또 저음이 붕붕거리면 안 돼. 고음은 시원시원한데 쏘면 안 돼. 자극적이면 안 되고, 중음역대, 보컬은 엄청나게 맑고 선명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제일 까다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메리디안 시스템의 신형 모델, 이거는 아주 벙벙거리기만 한다. 그래서 레인지로버를 타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저음은 너무 빵빵해서 마음에 드는데 이게 위에 보컬 이쪽이 너무 흐리멍텅해서 답답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저같이 이제 오디오를 오래 하신 분이나 홈오디오를 하시는 분들, 해보셨던 분들은 저음이 너무 쓰레기다. 벙벙대고 진짜 답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편입니다.
중고음은 이것도 답이 없는데 저음보단 낫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성향을 맞춰서 시공하는 게 평균치를 만들어 갖고 제가 완성을 해놓은 게 오토소닉스 다이노디오 패키지, 오토소닉스 심포니 패키지, 이렇게 라인업이 4가지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실 때 레벨 1, 2, 3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1을 해봤던 사람은 3을 해보고 싶겠죠. 그리고 집에서 막 몇 천만 원짜리 1억짜리 스피커를 쓰시는 분들은 그냥 제일 높은 3단계를 하시겠는데, 처음 스피커를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듣는 음악 성향이 클래식과 재즈가 전혀 없다, 이런 분들은 레벨 3까지 갈 필요가 없거든요. 1번이나 2번에서 끝이 나는데 1번, 2번, 3번을 다 비교해서 동시에 들어보면 무조건 3번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경제적으로 괜찮다고 하면. 근데 1번을 선택하는 사람은 1번만 내 차에 시공해서 들어보는 거고, 2번을 한 사람은 2번만 들어보는 거기 때문에 절대 비교를 하지 않아서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라인업이라는 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레인지로버 오디오 튜닝을 하실 때 레벨 1, 2, 3 그리고 심포니 패키지, 이렇게 4개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심포니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 거는 이번에 이데알레라고 1,400만 원짜리 패키지에 있는 미드레인지를 저희가 이제 가지고 와서 사용해서 소리를 만들었는데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걔도 다이노디오랑은 정반대 성향의 소리를 내더라고요. 근데 매력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홈오디오 사용자 중에 바워샘 윌킨스나 다이노디오를 사용을 하신 분들은 다이노디오 패키지를 선택하시는 게 더 좋고, 포칼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심포니를 선택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레인지로버 오디오 튜닝을 할 때는 어떤 특정 부위의 스피커만 바꿔서는 답이 없습니다. 모든 스피커를 다 만져줘야 돼요. 어디는 바꾸고, 어디는 튜닝하고, 어디는 튠업을 하고, 어디는 땡땡땡 이렇게 하고, 그 기술적으로 다 접근을 해야 전체적으로 우리 귀에 들려지는 소리가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 매장에서 그거를 이제 엔지니어이신 손님들도 있잖아요. 어떤 분야에 그분들이 와갖고 어디까지 연구해 보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너무 즐겁게 막 신나갖고 얘기를 하는 편인데 평소에는 말이 없습니다. 이 레인지로버에 제가 만들어 놓은 아대라든지 어떤 연구를 했었고 어떤 걸 실패했었고 그 실패를 딛고 또 이렇게 개선을 했고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들어보시면 그 스토리를 차를 왜 3번째 레인지로버까지 구매를 했고 이런 거를 이해가 가실 거예요. 3일을 한다던데 너는 4시간 하잖아, 이런 비교를 하시는 분은 저희 매장에는 없습니다. 저희 손님 중에는 없어요. 그런 손님은 이제 그런 곳을 갔기 때문에 이제 여기 없는 거지. 그러니까 300만 원, 400만 원 주고 방음한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 되게 많이 와요. 네, 많이 와요. 어디를 어떤 재질로 막 방음을 했다고 해서 차를 받았는데 이런데 막 떠 있고 고무떼기 같은 거 막 묻어 있고 이거는 둘째치고 없던 잡소리가 생기고, 차가 시동을 딱 걸었는데 원래 이 레인지로버 8기통은 BMW 8기통 엔진이기 때문에 왕 하면서 엔진 소리가 중고음 쪽에 속하지 중저음 쪽에 속하질 않아요. 예전 제규어 엔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근데 갑자기 소리가 막 무거워졌어. 엔진 소리 자체가 무거워지고 시끄러워지고 시내 주행하는데 엔진 소리만 들려. 그리고 고속도로를 딱 나가니까 갑자기 막 하는 소리가 되게 시끄럽게 들리는 게 이렇게 앞에서 뒤로 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호대기를 딱 하려고 엔진이 켜진 상태에서 정차를 했는데 막 멀미가 나. 그때 막 미치겠는 기분이 들어. 예민한 사람은 알아요. 막 잘 못 느끼겠으면, 이상한 방음했는데 잘 못 느끼겠으면 저처럼 한 일주일 정도만 3시간만 잡아요. 이거 못 견뎌요. 자기 컨디션을 최악으로 만든 다음에 그런 차를 한번 타봐요. 절대 못 한다고. 떼달라고 저한테 전화가 와요. 400 주고 그런 방음을 했는데 떼달라고. 그거 어떻게 떼? 못 떼요, 못 떼. 그 차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오토소닉스에서 전체 방음을 시공할 때는요, 소음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차종마다 소음이 다르잖아요. 어떤 소음을 어떻게 줄여서 어떤 밸런스를 만져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라는 게 있는 설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만들고 소음을 줄이는 개념이에요. 소음을 줄이는 건 당연한 거고,
소리를 만들고 이 차주가 이 레인지로버를 10년을 탈지 20년을 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10년 탄다 그러면 서비스 센터도 갈 수도 있고 사고 나서 사고 수리를 할 수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뜯었는데 막 흘러내려 있어. 곰팡이 쓸어 있어. 감당되시겠어요? 어떤 재료를 썼는지 막 끈적끈적한 거 막 은박 매트 붙여놔갖고 떨어지지도 않고 판금하려고 들어갔더니 판금 불가래에 이상한 거 붙여놔가지고 서비스 센터에서 뭐 연료 필터 바꾸려고 딱 했는데 사장님 이거 연료 필터 바꾸려면 이거 여기를 뜯어야 되는데 이상한 거 다 덮어놔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막 비가 겁나 많이 와갖고 여기까지 잠겼는데 물이 안 빠져.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 방음을 하고 딴 데는 나흘 동안 3일 동안 해준다는데 똑같이 레인지로버 방음에 125만 원 받고 저가 만든 소음 개선보다 똑같거나 더 좋은 결과를 3일 동안 해준다. 그래도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상한 데에 낚이지 마셔라. 오토소닉스에서 얘기하는 거 나 못 믿겠다. 그럼 매장 오시면 됩니다. 일정 잡고 저랑 약속하고 오셔야 돼요. 막 오시면 안 되고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이니까 오셔서 제 거 레인지로버를 타보세요. 타보시라는 게 뭐 저는 차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막 여러분이 운전해봐라 이런 게 아닙니다. 옆에 타야지. 오디오 듣는 거. 순정의 소음 개선해놓은 이 밸런스랑 이질감이 일단 없어요. 그러면서 뭔가 더 고급져. 시내 주행을 하는데도 엔진 소리가 아예 뭐 거슬리는 게 없이 부드러워. 막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처음 출발할 때 뭔가 노면 소음, 엔진 소음, 풍절음이 레벨이 똑같이 쫙 올라가는 그 느낌이 있어. 그 고급차가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만드는 거예요. 레인지로버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 잘. 뭐 이거에 또 풀체인지 나오면 그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제 차를 연구하는 중간에 이제 청음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어쩔 수가 없는 타이밍에 뭐 그럴 땐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이제 그 청음을 하는 거라 미리 연락을 주시고 약속을 잡고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내용 정리해가지고요. 레인지로버의 오디오 튜닝을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4시간 반 정도가 걸리고요. 전체 방음을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4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메리디안 시그니처 사운드 시스템에서는 스피커의 등급, 스피커의 위치, 스피커의 조립 상황, 이 모든 게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모든 스피커를 교체하거나 튜닝하거나 개선하거나 다 어쨌든 제 손을 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꽤 걸리는 편이고 그렇게 해야 소리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방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레인지로버의 방음을 설계를 해놓은 게 그게 125만 원 전체 방음이고요. 전체를 뜯어서 전체를 다 발랐다의 방음이 아닙니다. 그럼 무식한 작업은 안 해요. A구역, B구역, C구역이 있는데 A구역에서 소리가 나고 BC는 괜찮은데 BC를 왜 뜯냐고. 그죠? BC를 더 조용하게 하면 A를 진짜 엄청나게 조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딱 맞춰야지 소음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 밸런스 전체 방음입니다. 자, 엔진 커버에 흡음재를 붙였다 안 붙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데모넌터스 스티커를 여기다가 2개를 딱 붙였어. 그랬더니 갑자기 엔진 소음이 드라마틱하게는 아니지만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거야. 드라마틱하다라는 거는 엔진 소리가 1과 0이냐의 이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설명 안 합니다. 10이 갑자기 8이 됐어.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그런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여기에다가 헌트릭스 스티커를 이렇게 딱 붙였더니 소음이 엄청 줄었어. 그럼 이거 방음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은박 매트를 갈색이 보이지 않게 꽉 채워! 이렇게 주먹구구로 하는 애가 여기 헌트릭스 스티커 하나 꼴랑 붙여놓고 방음했다 그러네. 아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원래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잖아.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어쨌든 요 정도 오늘은 설명해드리고 레인지로버 스포츠 작업해놓은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라갈 차가 진짜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딱 끊을게요. 오토소닉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